어떤 반응물이 있고 그것이 그냥 단일 생성물이 되었다. 쳐보자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이것에 그 속도 상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 앞에 화학 양론 계수는 A, B 뭐 이렇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뭐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냐면 바로 반응 속도를 생각을 해보자면 반응물 입장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양이 줄어드니까 dA, dt 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써주시면 되고요. 화학 양론 계수가 A니까 A 1로 나누어서 반응 속도를 정의에 입각해서 표현해 보았어요. 자, 근데 이 반응 속도를 어떤 걸로 또 표현을 해볼 수 있냐면 바로 속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반응 속도 표현을 할 수 있죠. 자, 속도 법칙은 뭐냐면 그 반응 속도가 반응물 물질 농도에 관여한다라는 게 바로 속도 법칙이죠. 그래서 반응물 농도가 많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다라는 그 현상을 수식으로 표현한 걸 속도 법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때 비례상수는 속도상수가 바로 비례상수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죠? 아주 기초적인 반응식인데 이때 여기에 반응물 농도 A에다가 위에 지수를 하나 넣어준 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반응의 속도 차수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저 차수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 이제 수리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통괄해서 integrated rate law, 우리말 번역은 적분 속도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를 또 잘 알아두셔야 그러면은 뭐냐면 다른 속도론 공부를 할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쪽이 뭐 은근히 문제가 까다로운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몇 개 되게 까다로운 문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요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m이 0일 경우 m이 0 이런 걸 몇 차 반응이라고 하죠? 이런 걸 0차. 네, 바로 0차 반응이라고 합니다. 0차 반응. 그래. 그래. 우리 수민이 힘 세요? 힘 셀 것 같은데? 학교에서 줄다리기 같은 것도 해요? 뭐 이게 체육대회 때나 그런 거. 여러분들 체육대회 학교에서? 아, 근데 줄다리기 해요? 진짜로요? 그럼 거기서 줄다리기 떨어지면 낭떠러지 떨어져서 다 죽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에 줄다리기 치면 막 떨어져 죽잖아요. 오징어로 게임할 수 있는 건 알아요? 오징어 이렇게 푸석푸석 막 몸물도 쏘는 오징어가 있는데 걔를 가져다가 게임을 하는 거야. 수민이 그런 게임 있는 거 알아요? 몰라. 그래. 자, anyway. 그래서 어쨌건 0차 반응. 0차 반응. 자, 그럼 0차 반응에서 뭘 한번 표현해 보려면 첫 번째 1 시간에 따른 물질 농도 변화.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점. 자, 여기 미분 방정식 있죠. 그럼 이 미분 방정식에서 이 자리에 뭘 넣으란 얘기예요? 0 넣으란 얘기죠. 0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이 돼버리니까 이 미분 방정식 표현할 수 있는 짜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0, 1이니까 뿅 사라져서 이쪽으로 해서 수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그럼 어쨌거나 보시다시피 등호관계니까 양변을 적분을 해도 등호관계는 그대로 성립을 하겠죠. 이럴 때 t는 지금 시각이거든요. 그럼 0에서 t까지. 자, 그러면 0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처음 시각을 0으로 잡고요.
그리고 T는 지금 시각을 T라고 합시다. 그럼 그때 여기서 이 농도 변화도 A0에서 AT가 될 텐데 요 A는 그 반응물의 초기 농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현재 농도가 되겠죠. 이걸 풀 텐데 뭐 어렵지 않은 미분 방식이니까 금방 풀면 짜잔 이런 뭐냐면 결과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몇 가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거를 어디에 적용을 해볼 거냐면 화학 양론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화학 양론이 적용이 되고 있냐면 A가 반응을 해서 B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초기 조건에 A가 얼마나 있었냐면 A가 A0만큼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생성물은 없었다고 하죠. 자, 반응 진행이 될 때 얼마나 반응이 진행이 됐을 거냐면 만약 반응이 AKT만큼 반응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A는 반응물이니까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때 생성물은 얼마나 만들어질까요? AKT만큼 반응을 해서 없어지면 화학 양론 계수가 A 대 B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BKT만큼 맹글어지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다가 끝이 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되겠군요. 맞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생성물 B는 T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 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아까 언급하고 있는 A의 생물 A의 현재 농도 표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랑 같으면 요거랑 같아진 거죠. 그럼 뒤에 붙어 있는 이게 결국 누구랑 있어요? 현재 생물 B의 현재 농도 표현이 되겠죠. 되십니까? 됐죠? 그래서 지금 양론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생물 관점 B는 BKT 이런 꼴로 농도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냠냠. 됐죠? 이 논리를 꼭꼭 알아듣도록 하시고, 자, 이때 여기서 두 번째 이 여기서 또 재밌는 논리 중 하나가 바로 이제 반감기라는 거예요. 반감기. 자, 반감기 영어 표현 뭐예요? 영어 표현. 그래서 쓸 때 어떻게 표기해요? 는 책마다 약간 이게 표기가 좀 어떤 책에는 이게 램다라고 돼 있어요. 돼 있기도 한데 보통 속도론에서는 T라고 쓰고 이제 절반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책마다 이제 표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고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일반 학책에서는 이런 표현을 좀 더 많이 쓰고요. 자, 이것은 뭐냐면 초기 농도 바로 절반. 이 그럴 때까지 걸린 시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의 0차 반응의 자, 어떻게 하느냐? 요 수식을 그대로 써주면 되죠. 자, 현재 농도인데 현재 농도가 농도의 절반이다. 그러면 요 자리에다가 요걸 써주고요.
그 다음 이 시간 자리에다가 반감기를 넣어주란 얘기예요. 짜자자잔. 오, 왔어. 오, 민춘이 왔군요. 민춘이 반가워요.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면 되죠? 그럼 이 방정식은 최종적으로 바로 봐. 짜잔, 이렇게 되겠군요. 되십니까?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이때 여기서 첫 번째 1, 뭐 하나 알아볼 거냐면 이 녀석의 단위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에 대한 단위 분석을 할 거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속도상수 K요. 지금 이 경우 속도상수 K의 단위는 얼마입니까? 속도상수 단위 얼마입니까? 뭐라고요? 보르보르보르보 몰 퍼 세크죠? 왜 그래요? 바로 보면 지금 몇 차 반응이에요? 0차 반응이죠? 0차 반응이니까 0 넘으면 이거 뿅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속도 상수가 지금은 단위가 똑같은 거예요. 반응 속도 단위하고 똑같은 거죠. 반응 속도 단위는 무조건 뭐예요? 바로 시간당 농도 변화니까 단위는 몰 퍼 세크고, 그래서 속도 상수 K가 단위가 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자, 요거 단위가 뭐라고요? 몰 퍼 세크. 그 다음 얘 단위는 뭐예요? 뭐 촉이건 뭐건 여하튼 농도 아니에요. 그 다음 이고 A는 단위가 뭐예요? A는 단위가 없죠. 왜냐면 화학 양론 계수니까요. 그럼 없고 그러면 몰 농도를 몰 퍼 세크로 나눠. 그럼 이 단위가 뭐겠어요? 당연히 시간 단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물리량이 나오면 단위를 체크해야 되는데, 특히나 반응 속도에서는 속도 상수의 단위를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묻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반응마다.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별거 아닌데 수식상에서는 당연한 건데 이 생각을 함과 하지 않는 것이 속도 차이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좋은데, 바로 뭐냐면 지금 0차 반응에선 이 반감기와 초기 농도가 서로 뭐하다? 비례한다는 겁니다. 이 둘이가 서로 비례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수식상에서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요 놈하고 뭐 등호 관계 있으니까 비례. 얘 커지면 얘 커진다. 2배 커지면 커진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완전 당연한 얘기예요. 완전 당연한 얘기인데 이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어야 어떤 문제들을 빨리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 0차 반응에서 이러하다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어디 보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A. 자, 앞서 이제 했던 가장 중요한 논리가 요거요. 얘는 BKT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래프를 가지고 뭐냐면 약간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속도론에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자, 이제 이걸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자, 예를 들어. 자, 위쪽이 이제 뭐 물질 농도라고 합시다. 자, 요거 시간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선 1차적으로 생각해 볼 건 바로 뭐 아니 이쁘지가 않아. 여기서 이거겠죠. 자, 뭘 하는 거냐면 바로 이 녀석은 시간에 따른 A의
농도 변화인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시간을 X축에 그리고 농도를 Y축에 그리면 지금 예쁜 무슨 관계가 나타나냐면 직선 관계가 예쁘게 나타나죠. 맞나요? 거기서 우리는 요런 식으로다가 Y절편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다가 기울기도 생각할 수 있죠. 그 기울기도 볼 수 있어. 마이너스 AK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묘하게도 직선이니까 뭘 찾을 수도 있냐면요, 요거 무슨 절편? X절편도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이 경우 X절편은 얼마일까요? X절편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0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0 하면 되니까 쇼롱 나눠가지고는 초기 나누기 K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Y절편이고요. 그러면 X절편이고, 그럼 X절편의 의미가 뭐냐면 이 X절편 이후에는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된다? 반응이 완된 상태라고요. 맞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 시간에 대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바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건 누구 농도 변화? 얘는 생성물 B에 대한 농도 변화겠죠. 자, 얘는 보세요. 직선이 뭐냐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BKT이기 때문에 얘는 시간과 속도가 정확하게 비례하게 될 거예요. 비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차 함수인데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직선이 될 때 여기에 있는 X절편 시간에서 요때의 그 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요 자리에 이걸 그대로 쏙 넣어주면 되겠죠. 맞나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요 농도는 뭐가 될 거냐면 A분의 B 곱하기 A의 초기 농도. 그래서 반응이 완전히 완결이 되면 생성물은 요 농도가 되면 반응이 끝날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후는 반응이 완결이 됐으니까 요 농도는 변한다, 농도가 일정하다, 농도가 일정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1차 반응에서, 아니 0차 반응에서는 이렇게 반응물의 농도가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점점 줄어들다가 0이 되고, 생성물은 선형적으로 증가했다가 일정해. 이런 변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네, 알겠죠? 고다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여기 준다. A. 자, 그럼 두 번째 이 시간에 따른 뭘 해볼까?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자, 0차 반응에서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는, 자, 여기가 속도 V고 여기가 T. 어떻게 되느냐? 이랬다가 바꿀까요? 이랬다가 이렇게 바뀌죠. 자, 0차 반응에서 반응 속도가 저렇게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자, 뭐에 나타나는 반응 속도가 바로 0차 반응에서는 이게 1 되니까 여기가 속도 상수 K죠? 그런데 시각을 지나 갑자기 반응 속도가 0이 돼 버려요. 시각이 어딜까요? 여기는 요 시각이겠죠?
반응이 완전히 완결해서 더 이상 반응 진행이 안 되는 요 시각에 도달이 되면 반응물이 없으니까 반응 속도도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영차 반응에서 속도를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차 반응에 대해서 수리적인 해석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어허허허. 좋아. 자, 쓰였어요? 썼죠? 그러면 이 영차 반응에 이게 실제적 실제적 의미가 뭐냐? 영차 반응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라는 거죠. 자, 영차 반응은 잘 보시면 이거 반응물이 이건 그 농도에 무관하게 반응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이런 현상이 바로 그 영차 반응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반응물이 됐건 생성물이 됐건 농도 변화는 있어 없어요? 변하잖아요. 변하지만 속도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상황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 있나요? 이런 상황이 뭐냐? 바로 봐. 오프라인 EM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대표적인 영차 반응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아,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만약 요즘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화를 가고 싶다. 영화를 보러 가고 싶다. 그럼 영화 보러 가려면 뭐 티켓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영화 보러 간다, 티켓. 요즘은 티켓 어떻게 구매해요? 이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뿌리를 내린 게 2000년 초반이니까 예를 들면 1990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만 할 때는 영화 어떻게 보러 갈게요? 내가 여러분만 할 때는. 그러니까 나의 고3은 진짜 행복했었어요. 나의 고3은 진짜 행복했었어요. 왜냐면 고3쯤 되면 지금 이때 요 고2 말부터 2학기부터 이제 학교에서는 거의 어른 취급을 받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되게 좀 존중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부산가고 나왔다고 얘기했었죠. 뭐 지금은 뭐 영재학교로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고2 뭐 고3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도 거의 뭐 선생님들이 터치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숙사에 있어도 매우 편하게 학교 생활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주말마다 이제 내가 다녔던 학교는 집에를 한 달에 한 번 갔거든요. 3주마다 집에 갔어요. 여러분들은 격주마다 나오죠. 요즘은 뭐 어떤 학교들은 매주 나오기도 하는데 내가 다닐 때는 한 달에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학교에 주말마다 계속 학교에 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학교에 딱 있다가 그러면 일요일 이런 데는 수업도 없잖아요. 수업도 없는데 혼자 자습하다 보면 심심하잖아. 맨날 학교 급식 먹는 것도 약간 지겹고. 그럼 어떡한다? 선생님한테 외출증을 끊고 뭐 학용품 사러 나간다고 나가요. 나가서 부산이니까는 부산의 번화가 남포동에 갑니다. 남포동에 가서 거기서 점심으로 빅맥 세트를 하나를 사 먹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빅맥 세트를 하나 사 먹고 그 다음에 쭉 봤는데 갑자기 영화를 보고 싶다. 남포동에 가면 영화 극장이 많거든요. 부산 남포동에 가면 보면 저거 보고 싶다 하면 거기 줄 서가지고 티켓 사가지고 영화 보고 다시 학교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렇게 나는 고3을 매주 그렇게 살았어요. 매주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는 혼자 노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혼자. 왜냐면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걸 난 좋아해요. 왜냐면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계속 그 얼굴 보잖아요.
그러니까 걔 친구들이랑 또 가서 놀고 싶진 않아요. 그냥 그래서 나는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혼자 그렇게 놀아요. 그러다가 내가 그렇게 노는 걸 알고 친구들 중에도 몇 명, 야, 나도 좀 같이 가자 해서 한 번씩 같이 가기도 하고 해서 나는 거의 매 주말을 그렇게 편하게 보냈거든요. 그리고 서울대 갔어요. 다 서울대 갔죠. 동기들이. 예. 그래서 매 주말마다 영화도 보고 백맥세트도 먹고 점심시간 때마다 일요일 점심 때마다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준영 어떻게 생각해? 그런가요? 그런가요? 자, anyway.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 1990년대의 영화 티켓 예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줄 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만 알겠어요? 줄 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인터넷 예매가 안 되는데 엄청 유명한 영화가 왔어. 그럼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화 여기 직원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티켓 매표소가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야. 서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재미할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거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면 이제 이 사람이 해서 티켓이 될 텐데 여기 티켓을 예매하고 온 사람이 적건 많건 1분당 처리되는 손님의 숫자는 변해요. 일정해요. 차이가 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조금 모여있건 많이 모여있건 단위 시간 처리하는 그 손님의 개수는 창구의 개수 혹은 여기에 있는 직원의 숙련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미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하러 온 물질의 농도에 무관하게 단위 시간당 반응하는 물질의 개수는 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오프라인 예매 창구 같은 데서 벌어지는 일이 전형적인 영차 반응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걸 화학 반응에 적용하면 누구겠냐고요? 이걸 화학 반응에 적용. 그게 바로 캐탈리틱 하이드로지네이션이라고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반응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거 뭐 학교 교재도 있어요. 자, 캐탈리틱 하이드로지네이션 우리말 번역이 뭐냐면 자, 캐탈리틱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까요? 촉매로 번역합니다. 촉매란 말 알죠? 촉매. 촉매 영어로 캐럴리시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촉매예요. 형사로. 그걸 형용사로 바꾼 게 캐탈리틱. 알겠죠? 그래서 촉매의. 자, 그다음 하이드라진. 우리말 번역 뭐예요? 하이드라진. 우리말 번역. 슈쇼. 뒤에 에이션. 우리말 반응 뭐예요? 에이션.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요? 한자말로 될자로 번역하거든요. 그럼 우리말 번역 뭐예요? 촉매 슈쇼 반응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화학에서 만날 수 있는 전형적인 영차 반응의 예시입니다. 자, 보이고 있죠?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예시가 뭐냐? 자, 지웁니다. 중간 준다. 우이쇼. 자, 촉매 슈쇼와 반응의 1 반응 K 촉매 수소와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반응은 이거입니다. 탄소 결. 자,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을 때 이런 식의 이중결합 작용기 유기화학에서 뭐라고 부르죠? 탄소 이중결합을 유기화학에서 뭐라고 부르죠? 알킨이라고 합니다. 알킨. 이중결합이 있을 때 부르는 이름이 알킨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얘를 누구랑 반응시키냐면 수소기체. 그런데 이때 누구랑 같이 반응시키느냐? PD. 뭐 이거 말고 여러 개를 쓸 수 있는데 이름은 파라디움이라고 하는 원소예요.
그리고 상태는 솔리드 고체입니다. 역할은 뭐냐면 바로 촉매, 전이 금속 타입의 촉매로다가 팔라디움 같은 금속을 활용을 하면 그 다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 자리에 짜자잔 짜자잔 난데없이 두 개가 덜렁 붙는데 그게 이거. 요 두 개가 요 이중결합에 쇽쇽 이렇게 붙게 돼요. 아시겠죠? 이런 식의 반응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카탈리틱 하이드로지네이션이라고. 자, 촉매를 썼죠? 그래서 수소를 쓰죠? 수소 하이드로진. 하이드로진이 붙죠? 네이션. 그래서 이름하여 카탈리틱 하이드로지네이션. 아시겠죠? 되십니까? 그럼 이게 뭔 일이 벌어지길래 영차 반응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냐? 요거. 자, 요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미케니즘. 여기에 있는 수소기체 루이스 구조로 그려볼게요. 짜자자잔. 자, 당연히 상태가 기체니까 어디 한 군데 가만히 있겠어요? 뭐 그릇에 담아놔도 막 돌아다니겠어요? 뭐 그릇에 담아놔도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여기에 전이금속 타입의 촉매. 자, 여기 S라고 상태가 뭐예요? S라고 하면 상태가 고체. 그러면 고체라고 썼다는 것 자체가 사람 눈에 보일 정도의 크기란 얘기예요? 보이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고체라고 썼다는 자체가 사람 눈에 보일 정도의 크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뭐냐면 얘가 비싸거든요. 뭉 이렇게 넣진 않아요. 뭉텅 넣진 않지만 사람 눈에 보일 정도로 고체 조각을 조그맣게 뜯어다가 뽕 넣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사람 눈에 보일 정도라면 얘 입장에서는, 기체 분자 입장에서는 얘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바로 거대한 활주로 보일 거란 얘기예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저 촉매입니다. 이 기체가 여러 군데를 막 돌아다니다가 뭐 누군지 아니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에서 슝 날아오는 슝 날아오면 어떻게 되냐면 놀랍게도 여기서 또 하고 붙어버려. 떡 붙어버립니다. 자, 마치 뭐라고 되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테니스 같은 거 있잖아요. 테니스 공을 이런 벽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텐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고 이런 장난 치는지 모르겠는데 휴지. 봐, 벌써부터 웃잖아. 지금 저기 봐. 벌써부터 지금 웃고 있잖아. 휴지에다가 이게 물 적셔가지고 벽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착 붙잖아요. 그거라고 생각.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슝 와서 사실은 다른 데 막 부딪힐 때는 탱탱 부딪히는데 갑자기 이런 애를 보면 우연찮게 하다가 똑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왜냐?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수소 사이에 결합 전자 있잖아요. 결합 전자쌍이 있잖아. 얘가 어떻게 되느냐? 자, 팔라듐 촉매 표면이니까 여기는 팔라듐 원소가 쫙 있겠지. 팔라듐 원소에 이 공유결합 전자가 이런 식으로 전자쌍이 제공되면서 한 배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소 분자가 막 돌아다니다가 전이금속 촉매를 만나게 되면 촉매 표면에 딱 하고 붙어버려요. 그러면 딱 하고 붙어버리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놀랍게도 원자 진행이 됩니다. 이 수소 분자 결합이 조금 더 강해져서 아예 원자 사이 결합이 쪼개져 버리면서 어떻게 된다? 휴소가 요런 식으로 원자로 분리가 돼요. 또 다른 팔라
요런 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팔라듐 표면이니까 이 표면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어딘가 수소 원자가 붙으면 붙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붙이 좋네. 찌리리 해지면서 원자 때문에 쇽쇽쇽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만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렇게 줄게요. 여기 준다. 준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입니다. 이제 얘가 어디선가 날아오겠죠. 이 이중결합 화합물도 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상온에서 상태 기체입니다. 슝 날아오겠죠. 왜냐면 섞어놨을 테니까. 그럼 어디 기지처럼 막 돌아다니다가 슝 오게 되면 이 녀석의 루이스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중결합 화합물은 기하학조가 나타나게 돼요. 이중결합 화합물은 기하학적으로 무슨 조가 나타나게 돼요? 조가 나타나게 되죠. 이거 자체가 평면형이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혼성 오비탈이 무슨 오비탈이 평면형이에요? sp2라고 하죠. 그래서 sp 타입의 평면형 분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팔라디 원자 주변에 수소 원자가 살짝 올라 있는 상황에서 어딘가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평면형 분자가 슉 날아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치 예를 들면은 우리 오빠 이름 현우 오빠 돈까쭈 좋아해? 돈까쭈. 자, 여러분 돈까쭈 만드는 과정 돈까쭈 만드는 과정 어떻게 만듭니까? 자, 우선 고기를 준비해야 되죠. 돼지고기건 소고기 그거 준비를 해야 되죠. 물론 보통 돼지고기로 많이 만들지만 그것도 돼지고기도 이제 좀 보들보들하게 하려고 이렇게 망치로 통통통 때려가지고 그냥 부들부들하게 한 다음에 얘 이제 그 튀겨야 되니까 뭘 묻혀야 되잖아요. 그때 뭘 묻혀요? 밀가루도 묻히고 계란물도 묻히고 하잖아. 그런데 사실 튀김은 뭐가 중요해? 튀김은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튀김은 그 튀김 껍질이 중요하지. 그 안에 내용물보다 튀김은 딱 씹었을 때 이게 중요하잖아. 그걸 위해서 돈가스 튀기기 전에 뭘 묻혀? 빵가루를 묻혀. 그러면 이 돈가스 빵가루 묻히는 장면 기억나요? 돈가스 빵가루 묻히는 거? 어떻게 하냐면 이게 가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큰 트레이 같은 데다가 이런 빵가루를 부슬부슬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펴놔. 그런 다음 돈가스 고기를 이렇게 딱 들어다가 그 빵가루에다가 탑 이렇게 묻히잖아. 그리고 뒤에도 묻혀야 되니까 뒤로 탑 이렇게 묻히잖아. 그럼 빵가루가 여기도 묻고 해가지고 넣으면 이렇게 되잖아. 그거 알지? 그럼 어떤 상황인지 알지? 그런데 이때 만약 특별한 이유 때문에 딱 들어가지고 빵가루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톡톡 이렇게만 묻혀봐. 톡톡 묻히면 빵 어디만 묻어? 여기만 묻겠지. 그런 상태로 어디 바삭하겠어? 여기만 바삭하겠지. 그거야. 이게 고기 패티고 이게 빵가루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고기 패티를 빵가루에 묻히듯이 여기에 있는 원자가 이 팔라듐 표면 위에 딱 붙어 있는 거야. 거기에 이중결합이 위에서 탁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소가 가지고 있던 홀전자와 이중결합이 가지고 있던 원자가 하는 거래요. 요렇게 그래서 전자와 파란 전자, 노란 전자와 파란 전자가 반응을 하면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탄소 사이에 원래 기존에 있었던 수소에 새로운 수소 두 개가 결합하게 되는데 그게 요 트레이 위에 올라앉았던 빵가루는 팔라듐 촉매 표면 위에 올라앉았던 수소 원자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 캐탈리틱 하이드로지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팔라듐 촉매 표면 이 수소 원자로 포화. 자,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위해서 수소 분자 하나가 이렇게 붙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림을 그린 거지만 실제로 화학 반응을 할 때는 수소 분자가 하나만 있겠어요? 뭐 꽤 많이 있겠어요. 한 0.01몰 10에 21 쓴 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 여기 집어넣으면 얘가 막 내가 수소 분자가 여기 수소 원자가 쫙 이런 식으로 다 붙어 있을 거 아니야. 마치 이게 트레이에 두고 빵가루를 부어가지고 빵가루를 쫙 펴놓은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 팔라듐 표면 위에 수소 원자가 다다다다다다다 붙어 있을 거란 말이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촉매 표면이 수소 원자로 포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소 원자로 포화되면 그때부터는 첨가하는 C2H4의 농도에 무관하게 반응 속도는 일정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표면에 포화되어 있는 수소 원자가 들러오기 때문에 이후에 이 녀석이 100개가 들어오건 1000개가 들어오건 표면에 붙어있는 수소 원자가 정해지면 그 이유는 반응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전형적인 영차 반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아시겠죠? 마치 뭐랑 똑같아요. 아까 봤던 오프라인 예매 창구랑 굉장히 유사하죠. 얘가 손님이 1명이 오건 100명이 오건 이 표면 상태가 규정되면 반응 속도는 정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캐탈리틱 하이드레이션이 영차 반응의 대표적인 예시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풀어보라고 소개해 드리고 싶은 문제가, 자, 교재 있죠? 교재 몇 페이지가 있냐면 쭉 넘어가시고 저기 어디 갔냐? 좀 넘어 거기 보면 291페이지 291페이지 찾았어? 291페이지 찾았어? 거기에 보면 연습 문제 9번이라고 있죠? 연습 문제 9번 찾았습니까? 이 문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 동안 이 문제를 한번 브레인스토밍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뭐 해설지가 붙어 있긴 한데 잠깐 해설지를 가지고 살짝 브레인스토밍을 해봐요. 은근히 안 풀릴걸요? 네, 이 문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화장실에 갔다 올게. 심해라. 이거 누구야? 이렇게 많아. 누구야? 이한이, 재빈이, 태용이. 얘들아, 어떤 문제 풀어볼 거냐면요. 이거 해볼 거거든요. 내가 화장실 갔다 오는 동안 한번 브레인스토밍 해봐요. 내가 칠판에 적어놓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거 시도해 보세요. 시작. 히히.